여러분들 자소서 작성할 때요, 이 세 가지만 알고 작성하더라도요, 합격률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 작성을 해보세요. 자, 저한테 이제 또 시즌이 되니까 메일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. 자소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도대체 준하님 이거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저 경험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경험 정리 따로, 자소서 따로 이렇게 되는데 저 미치겠어요. 이런 친구 되게 많아요. 제가 어떤 말인지 너무나 잘 아는데, 오늘은 경험 정리에 대한 이야기보다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할 때 이 놓치는 실수들이 있더라고요.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자소서는요, 진짜 퀄리티가 좋아질 거거든요. 이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. 그럼 우리가 자소서를 작성할 때 뭘 놓치냐?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. 자소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살펴보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경험 정리를 하루 이틀 정도 해. 경험 정리를 막 하고 그 경험에서 내가 멋진 자소서의 구성을 위해서 막 배치를 하는 거겠죠. 나의 이런 경험들을 이 자소서에 이렇게 녹이고 여기에서 어떠한 걸 강조하면 될 거야 라고 해서 내가 막 엄청나게 시간 투자를 해요. 근데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길어져요. 여러분들도 해봐서 알겠지만 경험을 정리하는 게 사실 우리가 뭐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 자소서가 나오면은 그냥 내가 있는 거 한번 정리해서 여기랑 맞추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이거 데드라인을 설정 안 해놓는단 말이에요. 될 때까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, 사실.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. 어떤 문제냐?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건 자소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데, 자소서 제출에 대한 마감일은 정해져 있죠. 그쵸? 그럼 마감일은 정해져 있고 내가 시작일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했어. 예를 들어서 지금 뭐 9월 1일이에요. 그러면 자소서 마감일이 9월 15일이야.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1일부터 시작하는데 1일부터 한 10일까지를 경험 정리와 자소서 일본 문항에 빠져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. 이거 왜 그런 거냐? 첫 번째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. 완벽해지려고 해서 그래요. 잘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한테 제가 완벽해지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, 우리는 이제 시즌이 되잖아요. 시즌이 되면 자소서를 많이 작성해야 돼요.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.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자소서를 뭐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5-6개 쓴다? 말이 안 돼요. 이 채널을 대부분 많이 시청하는 친구들은 금융권이지만 저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기업에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다른 산업도요. 왜? 확률을 넓혀야 되니까. 하지만 우선순위가 금융권이 되는 게 맞는 거죠. 지금 우리는요, 완벽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완수예요. 이건 무슨 말이냐? 이거 제가 퓨처셀프에서도 매식톡에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. 완벽한 건 좋은데 이 완벽 때문에 완수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고요. 우리가 써야 될 자소서는 한 시즌당 적어도 30개에서 50개 정도는 써야지 그래도 감이 잡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의 성과 분석을 할 수 있겠네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, 대부분 5개, 10개도 작성해보지 않고 왜? 완벽을 기하다가 그러다 이제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면서 자기의 성과 분석을 막 한단 말이에요.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건 뭐다? 완벽도 너무 중요한데 경험 정리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대로 자소서에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데드라인은 반드시 정해야 돼요. 9월 15일까지라고 해서 9월 15일날 마지막에 제출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? 한 개의 자소서가 밀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자소서부터 계속 마감일에 쫓겨요. 마감일에. 그럼 어떻게 돼? 마감에 쫓기는 인생이 되는 거야. 마감에 쫓기는 인생. 회사 일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데 여러분,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? 미리 그 날짜에 제출해. 자신만의 데드라인이 있어. 그러니까 제출 마감일이 아니라 이 완수를 하는 각자만의 데드라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고요. 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D-3일을 추천합니다. 왜? 그래야지 그 다음 기업들도 쓸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세요. 완벽이 아니라 지금 시즌이 시작됐으면 완벽보다 뭐다? 완수입니다. 자, 두 번째는요. 우리가 자소서를 쓰게 되면은 처음 쓰는 친구들도 있고 뭐 많이 써본 친구들도 있어요. 근데 처음 쓰면 이제 고민은 뭐냐? 나 툴이 없어. 자소서의 템플릿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죠. 이거 어떻게 써야 돼? 처음에 취준을 하면 자소서를 쓰든 면접을 보든 답이 있는 줄 아니까. 근데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. 답 없어요. 여러분들만의 답이 있는 거지.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어렵죠. 그래서 툴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이 툴을요, 그대로 쓰면 절대 안 돼요. 왜냐? 우리들의 스토리,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의 구성과 표현이 다 달라요. 그래서 물론 툴은 존재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화시켜야 된다고. 여러분들 화. 가장 위험한 거는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이 툴을 배우는 거는 저는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는데, 여기에서 여러분들만의 응용이 돼야 되거든요. 응용이. 근데 응용을 하지 않고 자꾸 공식으로만 자소서를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는 이 공식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.
이런 식으로만 분석을 해요. 그런데 여러분들 합격자 자소서들 한번 잘 보시면 그 공식이 아니라 합격한 케이스도 너무나 많거든요. 우리 그 프레임에 갇히면 절대 안 된다고요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물론 툴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혼자 끙끙 앓고 이렇게 보지 말라고요. 합격 자소서든 불합격 자소서든 좀 많이 보세요. 남의 거를 많이 읽어보세요. 타인의 거를 읽어보세요. 이게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의 자소서 스킬을 늘릴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. 아시겠죠? 그리고 마지막 실수하는 세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. 자소서 때 우리는 경험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그 강박이 있어요. 물론 맞죠. 자소서 때 내 경험이 있어야죠. 저도 Y나를 강조하기 때문에. 그쵸? 근데 경험만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. 그게 무슨 말이냐? 제가 강조하는 것도 항상 Y나잖아요. Y나 면접에서도.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생각에 대한 너의 경험이 무엇인지 이게 들어가면 맞는데 어떤 자소서는 경험만 나와 있다고요. A를 물어보면 A에 대해서 Y를 해결해 주고 B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Y가 없어. 그럼 어떻게 되냐? 내 경험 나열만 되는 거예요. 이 자소서가 합격된다고 하더라도 면접장 가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소서를 구성하실 때 물론 각 기업별로 문항도 다르고 의도도 다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경험이 드러나는 거는 너무나 좋지만 거기에 이 경험이 내가 왜 필요한지 적어도 이 정도에 대한 생각과 재정의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경험을 넣어보시면 훨씬 더 읽는데 편할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자소서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실수 하지 마시라고 이 세 가지 실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방법도 다 알려드렸죠. 이대로 해보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나 첫 시즌이야, 나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영상부터 정주행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도움 되시면 좋겠고요. 혹시나 여러분 궁금한 사항 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